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도체주들 날아가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이와 함께 그 밑에 있는 소재 부품 업종으로도 이런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관련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전략 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터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살짝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뽑은 이후에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4차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미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2021년에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론 오늘은 조정받습니다만 요즘에 오르는 거 보면 시총 1, 2위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품주 중에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대덕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대덕전자가 안 나올지 몰라도 대덕전자를 검색하면 삼성전자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대덕전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가? 이거는 정 변리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대덕전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스마트폰, 웨어러블, 자동차 전장용 PCB를 제조하는 PCB 종합 제조회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가 주 거래처고요. 매출의 이제 99%를 PCB가 차지하는 PCB만 제조하는 이제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떤 반도체에서 신경망 역할을 하는 기판을 만들고 있는 대덕전자인데 특히 어떤 비메모리 분야에서 앞으로 사업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비메모리 패키징 분야에 대해서 지금 기술력, 경쟁력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그 대덕전자는 원래 메모리 반도체 기판 이쪽으로 하는 데인데요. 네. PCB는 전자제품에 나오는 초록색 기판을 의미하고 반도체에 사용하는 기판은 별도로 이제 IC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서 빅3라고 하죠. 이 주력 제품으로는 이제 D램이나 낸드에 사용되는 울트라 씬 CSP나 AP, SSD에 사용하는 FC, CSP와 같은 메모리 패키지용 기판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FC 방식은 기존의 와이어 방식과는 다르게 볼 형태의 범프로 연결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신호 경로가 짧아져서 신호를 더 빨리 전달할 수 있고 더 작게 구현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죠. 일본에 입이 되니 모바일용 FC, CSP 생산 중단을 함으로써 이 대덕전자가 약간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덕전자가 이제 CPU나 GPU 등 이제 비메모리에 사용되는 패키지 기판인 FCBGA를 양산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CBGA는 이제 반도체 칩과 메인 회로 간 신호를 전달하는 기판으로 CPU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일본에 입이된 신코덴키, 삼성전기와 같이 세계에서 10개사 정도밖에 이제 제조하지 못할 정도로 이 고부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C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볼 형태의 범프로 이제 신호를 주게 되는 플립칩이고 BGA는 볼 그레이드 어레이인데 기존에 이제 그 기판의 뒷면을 보시면 칩이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잖아요.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칩 핀이 아니라 볼로 이제 바꾸겠다. 바꾼 거죠 이미. 예. 근데 이제 생밀도가 상당히 높아야 돼서 정밀한 기술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또 뒷면이 핀이 아니라 볼 형태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회로가 단락될 위험 그리고 핀이 많아질수록 반도체 크기가 커져야 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고밀도, 열전도 낮은 핀 인덕턴스로 인해서 PC, 서버,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등에 쓰이는 그런 그 반도체 기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시와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공장에서 생산 중이고요. 경기도 안산에 FCBGA 신 공장을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개해 주신 그 플립칩 기판이 굉장히 기술력도 높게 요하는 거고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관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10군데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대덕전자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어떤 삼성전자 협력사 협의회에서 또 주요 기업이기도 하고 여기 협의회 회장을 대덕전자 측에서 맡고 있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는 방향성을 대덕전자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비메모리 사업 분야에서도 지금 사업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설명해 주신 플립칩 BGA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특히 뭐 AI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나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서 당연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아직은 이제 뭐 양산을 확대했다고는 하는데 네. 뭐 어느 정도 기술력이 우수한지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기술력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따가 또 특허를 얘기할 때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 때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다른 뉴스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지난해 5월에 지주사로 대덕전자가 전환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지주회사로 전환이 필요했느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트렌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들의 어떤 지분을 강화하는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하청업체다라는 용어를 썼지만 네. 지금 이제 협력업체다라는 용어를 이제 쓰고 있죠. 결국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 가도를 갖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협력업체로서만의 대덕전자의 위치가 있어서는 회사를 규모를 키워가는데 분명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덕전자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분할함으로써 앞으로 확장성을 모색하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회장도 맡고 계시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탈피해서 대덕전자의 홀로서기를 나서기 위한 그러한 포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확장성을 봤을 때도 뭐 트렌드이자 당연한 그렇죠. 수순으로 갈 수 예. 있는 부분이고 진짜 예전에는 진짜 하청업체라고 부르면서 여러 개 하청업체 중에서 뭐 여기 일감 줄게라는 거였지만 그렇죠. 요즘에는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고객사에서 네.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뭐 대덕전자는 아닙니다만 특별한 예로 고영을 들 수가 있겠죠. 네. 뭐 고영 같은 경우 오히려 업체를 찾아서 물감을 주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실력만 이제 대덕전자도 향후에 그런 모습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기술력과 경쟁력을 겸비하고 있는 대덕전자인데요. 실적 추이가 어떻게 될지 특히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홀로서기를 나서는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외 비중이 43%인데 물론 뭐 이 부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형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필두로 해서 미국의 고객사들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삼성 우리나라 대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또 하나의 문제점이긴 한데 영업이익을 크게 가져가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시장을 개척할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고 할 때 대덕전자가 찾아왔다? 글쎄 뭐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삼성과 거래한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뭐 플러스 알파를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자금 확보에도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 앞으로 해외 비중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변리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에 있어서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나가는 데 있어서 협력업체 없이는 혼자 홀로서기가 불가능하죠. 특히 대덕전자 같은 경우 앞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출 증가세도 확실히 앞으로 고무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전 뭐 에피소드를 찾아보다 보니까 대덕전자가 해외에서 고객사가 삼성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출을 해줬다라는 얘기도 그런 있더라고요. 의자가 되고 있죠. 예, 네. 뭐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뒤에 든든한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좋겠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봤을 때 한 회사의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80%씩 되면 나중에는 기업 확장에 있어서 한 회사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탈피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도 하고 해외 매출 비중도 좀 계속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필 때 통신과 반도체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통신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물론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매출이라는 게 안정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휴대폰이 잘 팔리게 되면 휴대폰 부품 업체들의 매출 이익도 증가하지만 휴대폰이 안 팔리면 매출이 감소하죠. 네. 하지만 반도체는 이렇게 스테디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도체 협력 업체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반도체라는 게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앞서 김용영 앵커도 얘기했다시피 몇몇 업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체는 같이 기술을 개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협업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소위 말해서 협력 업체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깔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모색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걱정보다는 당연히 기대감들이 더 클 수밖에 없고 탑티어 업체를 고객사로 네.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의 특허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한번 쫙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대덕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검색해봤을 때 총 214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16개가 등록이 되었고요.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에 22개의 특허로 가장 많은 수가 출원이 되었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지금 최근 몇 년간은 특허 출원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해외에는 특히 해외로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잘 알고 있었는데 해외 쪽으로는 지금 특허가 거의 검색된 게 5개, 6개, 굉장히 적은 숫자였고요. 예.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공개된 특허들을 보면은 한 2-3개를 제외하고는 다 거절이 되었어요. 왜요? 예, 이게 특허를 신경 크게 쓰지 않고 있다. 어.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최근에 등록된 특허들을 살펴보면은 뭐 인쇄 회로 기판, 제품 입고, 생산, 적재 등을 관리하는 관리 프로그램 특허, 뭐 PCB를 이제 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입출구할 때 박스에 QR 코드를 이용해서 뭐 어느 박스가 어디가 있는지, 이거 이제 어느 공정 단계에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특허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의아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고작 그냥 입출고하는 관리 시스템 하나 특허를 내놓고 몇 년간 이제 특허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해요. 또 뭐 한 2015년쯤 출원된 건으로는 뭐 PID의 회로 패턴을 전사하고 자외선 노출시켜서 표면에 뭐 개지를 시키고 뭐 리프트 현상을 방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좀 곁다리적인 특허들이 좀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과는 약간 괴리감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 기술이 어느 정도 우수하기 때문에 그 FCBGA를 이제 양산하는 측면에서는 제조 기술은 뭐 있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특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로부터 특허를 라이센싱을 받아서 쓰든가 아니면은 이제 영업 비밀로 다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내지 않다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허 수가 이 기업의 규모 대비해서 너무 적은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항상 기업 분석을 하는 그 기업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특허가 오히려 늘어난달지 아니면 특허를 통해서 향후 그 기업의 방향성을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물론 무조건 특허가 많다고 이게 무조건 좋은 회사고 특허가 없다고 나쁜 회사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했던 기업과는 약간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고 듣다 보니까 저 궁금한 게 특허를 내서 특허는 대신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기간이 끝내는 것보다 차라리 얘기하신 것처럼 영업비밀로 계속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함부로 유출하는 경우에 그 영업비밀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이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회사에 대해서 요즘 뭐 영업비밀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소송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영업비밀을 누가 특허로 내버리면 나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영업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특허를 내버리면 나는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어도 특허를 상대방이 내버리면 결국은 내가 침해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부분도 고려를 한다면은 모든 걸 다 영업비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감내하고서라도 영업비밀을 가져와서 경쟁력을 이렇게 점프업 시킬 수도 있는 거네요. 영업비밀은 비밀이더라도 내가 그냥 따로 그냥 개발했다. 이 기술은 우리 독자적인 기술이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데 약간 대덕전자는 후자를 택한 듯한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허 상황들을 통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추입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거나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과 함께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뭐 대덕전자는 앞으로도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업 가치로서의 앞으로의 전망은 차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 부품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 물적 분할한 이후에 그 주가가 뭐 바닥을 찍고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미. 이런 추세가 지금 현재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는 12,000원대 오늘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추세를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보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이런 특허라든지 중요한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대덕전자에 있어서 중요한 매수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의 증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꾸준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매출의 증가 이런 것과 맞물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서둘러서 대덕전자를 관심 있게 보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모색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상 현재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지금 현재 수급을 좀 보이고 있는 면을 본다라면 중기적 관점에 있어서의 접근은 유효하다.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라든지 개인의 매수세가 원활하게 들어오게 된다라면 주가 차트가 그런 것을 얘기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럴 때 매수 시점으로 삼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심 종목으로 넣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소장님의 어떤 투자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진행자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요즘에 반도체 이제 대장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네. 항상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덜 오른 부품주 찾으면 분명히 있다. 네. 대덕전자도 주가 보면 물론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덜 오른 감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대장주가 아직은 좀 봐야 될 때다. 우리가 잘못하면 좀 너무 기다리는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아하.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움직이는 쪽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분명히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매수 대기 종목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모멘텀을 잡을 때 그때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적절히 조절하실 필요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흐름에 반영을 해서 대덕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기업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정경민 변리사 그리고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